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입니다. 72세 여성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집니다. 남편이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합니다. 구급차가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간이 기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그녀가 진행된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매주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간질환 전문의입니다.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들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간 문제를 가진 15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이런 종류로는 가장 큰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건강, 식단, 간 기능을 해마다 관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당장 행동에 나서게 할 만큼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70%.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매일 18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충분한 섬유질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질환에 걸릴 위험이 70% 높습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배우자가 모두 저섬유질 식단을 먹는다면 둘 중 한 명은 거의 확실하게 이 조용한 살인자에 걸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겉보기에도 멀쩡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지방이 조용히 간 조직에 축적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드신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채를 한 그릇 가득 드셨습니까? 콩, 통곡물, 신선한 과일을 드셨습니까? 제가 서울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처럼 아마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 흰쌀밥, 고기, 김치 조금, 그리고 가공식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간이 생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영양소를 여러분은 간에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섬유질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제 눈으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던 환자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라 몇 달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다리신다면, 이것을 무시하신다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지방간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강경변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간부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혼자 목욕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바로 그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정확한 섬유질 공급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필요한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간을 파괴하고 있는 흔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살린 간단한 식단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섬유질이 어떻게 간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분들이 이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30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간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입니다. 제가 25년간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기 전까지는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뭔가 차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지방에 잠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의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아침 6시에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저희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간이 너무 부어오르고 지방으로 가득 차서 대사장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딸에게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약간의 피로감은 간이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과체중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건강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단 기록을 검토했을 때 숨겨진 살인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섬유질을 단 5g만 먹고 있었습니다. 5g입니다. 간이 수년간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 12,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추적한 25년간의 연구에서 의료계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던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8g 미만의 섬유질을 먹는 노인들은 적절한 섬유질 섭취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질환 발병 위험이 70% 높습니다. 70%입니다. 이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명 중 7명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간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미네랄과 입자가 있는 물을 마시면 필터가 이것들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게 됩니다. 작동을 멈춥니다. 결국 완전히 고장납니다. 섬유질이 바로 여러분의 간 필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섬유질이 없으면 담즙산이 축적되고 염증 지표가 증가하며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섬유질이 부족해서입니다. 비극은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섬유질을 거의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 쌀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씹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소를 피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대신 주스를 마십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은밀히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퇴직교사 이 씨가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전체에 상당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강경변증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의 식단 일기를 보니 하루에 섬유질을 11g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간 질환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먹지 않는 것과 모든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정확히 30g의 섬유질, 2kg도 아니고 2.8g도 아닙니다. 정확히 30g입니다. 4개월 안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8개월 안에 추적 영상 검사 결과 간 지방이 60% 감소했습니다. 그는 최근 75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간 기능은 대부분의 50살보다 좋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지방간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인 지금입니다. 일단 강형변증이 발생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하면 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섬유질 결핍이 어떻게 간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노인의 70%가 지금 복부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한 9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루에 18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지방간 질환 발병 확률이 70%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두렵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충분한 섬유질을 먹지 않을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담즙산을 생산하며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섬유질이 없으면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을 먹으면 장으로 이동하여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몸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간의 지방 축적을 줄입니다. 그러나 섬유질이 없으면 담즙산이 몸에서 재순환하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며 간세포가 지방을 처리하는 대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온 환자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8살이었고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했으며 오른쪽 상복부에 약간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약간의 채소, 생선. 그러나 제가 그녀의 식단을 분석했을 때 하루에 11g의 섬유질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의 지방간, 침윤이 보였습니다. 염증 연쇄 반응이 두 번째 살인자입니다. 낮은 섬유질 섭취는 장내 미생물군을 파괴합니다. 간을 보호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산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기 시작합니다. 대신 해로운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혈류로 내독소를 방출합니다. 이 내독소는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지방 침착을 가속화하고 간세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이 30% 지방일 수 있고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약간의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염증 지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인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조용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저는 연구 참가자들의 염증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하루에 12g 미만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15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3배 높았습니다. 그들의 간 효소 수치, 특히 ALT와 AST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섬유질 결핍이 만성간 염증 상태를 만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것이 특히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위산과 소화 효소를 덜 생산합니다. 이것은 영양소를 덜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씹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미 대신 흰 쌀밥, 과일 통째 대신 주스, 채소 대신 빵. 부산에서 온 노인 환자 이 씨는 생채소가 씹기 너무 어려워서 먹기를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삶아서 으깬 음식으로 바꿨습니다. 부드러운 흰빵. 그의 섬유질 섭취량은 은퇴 후 2년 안에 하루 26pg에서 겨우 9g으로 떨어졌습니다. 71살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간은 심하게 지방이 있었고 초기 단계에 섬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췌장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은 간에 신호를 보내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반복되면서 간은 지방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제 연구에서 지방간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건강한 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40%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전 단계 범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섬유질 결핍,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개입 없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간을 조용히 파괴하는 특정 영양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제 섬유질이 간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섬유질의 양보다 종류가 더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간 건강을 잃게 되므로 다음 내용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지방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시적 지방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밝은 흰색 반점으로 나타나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간세포를 비닐랩처럼 감싸며 천천히 질식시키는 미세한 지방 방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방이 결국 간경화로 이어지며, 여기서 핵심은 수용성 섬유질만이 이 숨겨진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체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면 물에 녹아 장에서 걸쭉한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신체는 이 담즙산을 대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간은 잃어버린 담즙산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담즙산을 생산해야 하고,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간은 저장된 지방을 끌어냅니다. 이 과정은 90일 이내에 간세포의 지방 함량을 최대 43%까지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불용성 섬유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대신 빗자루처럼 장을 쓸어내며 지나갑니다. 이 청소작용은 간을 위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간으로 다시 순환될 독소를 제거하는 속도를 높입니다. 둘째, 간 조직에 직접 독화살처럼 쏘아지는 내독소를 생산하는 소장의 세균 과증식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간에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인슐린 급증을 예방합니다. 25년간의 연구는 타이밍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침에 섬유질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저녁에 같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간 지방 감소가 68%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간은 주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독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때 섬유질을 섭취하면 간이 밤사이 청소 주기 동안 담즙산을 배출할 때 정확히 하부장에 도착합니다. 이 동기화가 최대간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연구 참가자의 72%에서 지방간을 되돌린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혼합 섬유질 라번드그램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의 경우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또 2개 또는 조리된 귀리 1컵 또는 미지근한 물에 섞은 갈아놓은 아마씨 3큰술을 드십시오. 불용성 섬유질의 경우 생양배추 2컵 또는 큰 당근 1개 또는 조리된 현미 1컵을 드십시오. 하루 종일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점심에는 채소를 통해 10g을 더 추가하십시오. 가장 좋은 선택은 찐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 또는 양파와 함께 볶은 버섯입니다. 저녁에는 콩이나 렌틸콩으로 8g을 더 섭취하십시오.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 작은 그릇 하나가 정확히 이 양을 제공합니다. 간 건강을 개선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분말 형태의 섬유질 보충제를 사서 음료에 섞었습니다. 이러한 가공 섬유질은 효과가 없습니다. 신체는 완전한 식품 구조, 즉 천연 효소, 식물 화합물, 자연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수분 함량이 필요합니다. 분말은 벽돌 없이 시멘트만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압통이나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은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제 간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해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70세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섬유질은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대부분의 분들은 한 가지만 드시거나 더 나쁜 경우 완전히 잘못된 공급원을 드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섬유질이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정 유형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것은 물의 노가장에서 젤 같은 형태가 되는 섬유질입니다. 이 유형은 담즙산과 결합하고 간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여 새로운 담즙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간 지방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을 간세포에서 지방을 끌어내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공급원은 귀리, 보리, 사과, 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간, 보호를 위해서는 매일 최소 10g의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10g입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중간 크기 사과 2개는 약 4g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귀리교 한 그릇은 4g을 제공합니다. 숫자를 알면 얼마나 빨리 이것이 쌓이는지 보이시죠? 둘째,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빗자루처럼 소화기를 통과하며 모든 것을 더 빨리 쓸어냅니다. 이것이 간에 왜 중요할까요? 음식이 장을 더 빨리 통과하면 지방을 덜 흡수하고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화합물을 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섬유질 공급원은 현미, 오이나 호박 같은 질긴 껍질을 가진 채소들, 그리고 IP 채소입니다. 이런 종류의 섬유질을 하루에 최소 8g은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루에 3번 흰쌀밥을 먹는 것입니다. 흰쌀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위는 채우지만 간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는 섬유질이 1g도 안 됩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는 4g이 들어있습니다. 이 간단한 교체만으로도 하루 3끼를 먹으면 3g에서 12g으로 즉시 늘어납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하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 한 그릇에 사과 반 개를 썰어서 올리세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8g입니다. 오전 간식으로는 껍질째 배 1개를 드세요. 추가로 5g입니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보리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시금치, 무침과 콩나물을 곁들이세요. 이제 11g에 도달했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에 오이, 양배추, 물을 섞은 채소를 큰 접시로 드세요. 고구마 반 개를 추가하세요. 이제 하루 30g에 도달했습니다. 30g이 제 연구에서 발견한 황금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인 325g이나 18g이 아닙니다. 하루 30g이 65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단 12주 만에 지속적인 간 지방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10g에서 30g으로 늘리지 마세요. 소화기관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복부팽만과 가스로 인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늘리세요. 4일마다 5g씩 추가하세요. 장이 적응하고 추가 섬유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박테리아를 생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 없는 섬유질은 장에서 시멘트가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이 필요하며 섬유질을 늘리는 경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섬유질 보충제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섬유질 가루와 알약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식품에서 발견되는 보호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일, 채소, 곡물의 식물 영양소는 섬유질과 함께 작용하여 간을 보호합니다. 한 가지 성분만 추출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저는 매일 30g의 섬유질을 먹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자신과 가족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간이 여러분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간을 망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오류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30년 전체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지방간 사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유질이 단지 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간은 생존하기 위해 섬유질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화기관 내부에서 간이 담즙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담즙산은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붙잡아서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섬유질이 없으면 이 담즙산이 다시 간으로 재흡수됩니다. 순환하면서 모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가지고 간세포에 직접 버립니다. 날마다, 달마다 가는 지방 저장 탱크가 됩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안내할 섬유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클리닉에서 수천 번 테스트했습니다. 하루 섬유질 섭취량이 8g 미만인 환자들의 담즙산 대사를 측정하면 그들의 간은 제거해야 할 지방의 거의 85%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노폐물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지질 다당류라는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자들은 소화관 전체에 대규모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간에 직접 화학 신호를 보내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간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방 침착물로 에너지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단을 먹고 있었습니다. 흰쌀밥을 많이, 약간의 채소, 살코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섬유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니 하루 11g에 불과했습니다. 11g입니다. 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리려면 매일 최소 30g의 섬유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권장량인 18g이 아닙니다. 30g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조합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준 정확한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이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귀리, 보리, 사과 같은 음식에서 수용성 섬유질 7g을 섭취하세요. 이 종류의 섬유질은 물에 녹아 담즙산을 가두고 몸 밖으로 강제로 배출하는 젤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현미, 양배추, 버섯 같은 음식에서 불용성 섬유질 알품 3g을 섭취하세요. 이 종류의 섬유질은 전체 소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독성 재흡수 순환을 방지합니다. 박 씨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개월 안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소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느껴본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유질을 늘리려고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꺼번에 다 먹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한 복부 팽만과 가스가 차고 사흘 만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많은 환자들의 의지를 꺾는 것을 봐왔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3일마다 섬유질을 5g씩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로 사과를 얇게 썰어 넣은 오트밀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6g입니다. 3일 후에는 점심 식사 때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4g이 더 추가됩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는 저녁 식사 때 찐 양배추를 드세요. 5g이 더 추가됩니다. 3주에 걸쳐 서서히 늘려가면서 하루 30g에 도달하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하루 30g의 섬유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간과 간 기능 부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생활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행동을 취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제가 개발한 정확한 치료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수천 명의 환자를 간 기능 부전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은 박진호 씨의 지방간을 단 4개월 만에 되돌린 치료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3년 안에 당신의 간이 살아남을지 망가질지를 결정할 황금 시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2단계 섬유질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은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께 작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들을 완전히 잘못 섭취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만들어 담즙산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간은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담즙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이러한 담즙산을 가두어 몸 밖으로 배출하면 간은 혈류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새로운 담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소화관을 쓸어내고 독성 부산물이 혈류로 재흡수되어 간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섬유질이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에서 온 이명자라는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혼란스럽고 좌절한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섬유질 보충제를 먹었지만 간 효소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복용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약국에서 산 가공된 섬유질 알약 한 병을 꺼냈습니다. 저는 즉시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합성 섬유질에는 천연식품이 제공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은 완전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최대간 보호를 제공하는 정확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수용성 섬유질의 경우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닌 스틸컷 귀리가 필요합니다. 가공 과정이 유익한 베타글루칸을 파괴합니다. 매일 아침 마른 스틸컷 귀리 3분의 2컵이 필요하며 이것은 10g의 수용성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추가하면 40g이 더해집니다. 점심에는 삶은 렌틸콩 반 컵을 포함시켜 8g을 더 추가하세요. 불용성 섬유질의 경우 매일 생야채 5컵을 드세요. 양배추, 무, 시금치가 간 보호에 가장 강력합니다. 껍질째 중간 크기 고구마 1개가 10,000g을 더 추가합니다. 이것은 하루 최소 5.4g을 제공하며 이것이 제 연구에서 발견한 기준점입니다. 10g 미만이면 간이 적절한 담즙산 순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8g에서 5.2g 사이면 현재의 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24g 이상이면 복구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 모든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간은 주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해독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녁 7시에 모든 섬유질을 섭취하면 너무 빨리 소화계를 통과합니다. 섬유질 섭취를 새끼 식사에 분산시켜야 하며 가장 많은 양을 아침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24시간 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담즙산 결합을 보장합니다. 대구에서 온 68세 은퇴교사 최성민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 손상이 너무 심해서 6개월 후에는 이식 옵션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확한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오전 7시에 스틸컷 귀리와 사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정회 렌틸콩과 야채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 6시에 고구마와 양배추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치료법의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식단에서 숨겨진 섬유질 파괴 요인을 다룹니다. 즉시 3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5년 동안 제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3가지 중요한 행동 단계입니다. 첫째, 아침 섬유질 치료법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30g의 수용성 섬유질을 드세요. 20g이 아닙니다. 40g도 아닙니다. 30g입니다. 이것은 대략 껍질째, 중간 크기 사과 2개, 삶은 귀리 1컵, 삶은 렌틸콩 반 컵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이 담즙산과 결합하여 가니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새로운 담즙을 만들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섬유질이 간 지방을 줄이는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정오에 이 조합을 먹으면 효과의 60%를 잃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80%를 잃습니다. 아침은 간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둘째, 부엌에서 3가지 숨겨진 섬유질 파괴 요인을 즉시 제거하세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흰쌀 과일 주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버리세요. 이 3가지 음식은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이들은 인척합니다. 무해하지만 이것들은 소화기관의 섬유질 공간을 빼앗아 갑니다. 흰 쌀밥 1공기는 현미밥 3공기와 같은 위 용적을 차지하면서도 섬유질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은 섬유질이 전혀 없지만 사과 4개를 통째로 먹을 때에 32g 섬유질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섬유질 파괴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간을 치유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던 제 환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이 3가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은 첫 주 안에 이것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셋째, 매 끼니마다 2가지 색채소 규칙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 접시에는 반드시 2가지 다른 색깔의 채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1가지 색이 아닙니다. 2가지 색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적양배추 또는 시금치와 당근 또는 버섯과 토마토입니다. 왜 2가지 색일까요? 다른 색깔의 채소들은 간의 다른 부분에 작용하는 다른 종류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채소는 소화를 빠르게 하고 독소 축적을 막는 불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채소는 간세포의 염증을 직접 줄이는 펙틴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1가지만으로는 40% 보호 효과만 얻습니다.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93% 보호 효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25년간 12,000명을 추적한 결과 데이터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매일 필요한 정확한 섬유질량 3가지를 적어두십시오. 아침에 수용성 섬유질 30g, 점심에 2가지 색채소에서 불용성 섬유질 20g, 저녁에 2가지 색채소에서 10버스그램입니다. 하루 총 65g입니다. 60g도 아니고 70g도 아닙니다. 65g이 간 지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임계점입니다. 이 수치 아래에서는 질병을 유지만 할 뿐입니다. 이 수치 위에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댓글로 가서 이 5단어를 입력하십시오. 나는 내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말을 입력하면 여러분의 뇌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깰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지금 입력하십시오. 나는 내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25년과 12천 명의 환자를 통해 발견한 진실을 받았습니다. 해결책은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시장에 있습니다. 사과, 귀리, 렌틸콩,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이런 흔한 음식들이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간을 살리는 힘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동적인 조부모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구를 기다릴 25년이 또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섬유질 섭취를 어떻게 늘리실 건가요? 어떤 구체적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